발빠르게 IT 하드웨어 소식을 전하는 쾌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 오늘 소식만큼은 반박식 제 말이 맞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AMD 라이젠 7000 시리즈 대공개. 오늘 아침 8시 하드웨어 업계의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2년 만에 차세대 라이젠에 대한 정보가 오피셜로 싹 다 공개됐고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일단 초미의 관심사이던 싱글 성능 향상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IPC 향상은 평균 13%였고요. 5.7이라는 부스트 클럭의 상승분까지 더해보면 무려 29%, 거의 30% 수준에 가까운 토탈 싱글 향상폭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리사수 박사가 직접 밝혔던 싱글 성능은 이 향상폭이 15%밖에 안 됐었거든요. 당시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힘을 숨긴 주인공이냐, 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졌는데, 네, 결과적으로 AMD가 힘을 숨긴 게 맞았습니다. 이러면 이 경기가 이거 너무 재미있어져요. 지금 루머로는 경쟁사인 인텔의 13세대 IPC가 거의 변한 게 없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지배적인데, 반면에 이번 젠4, 그러니까 라이젠 7000 시리즈는 IPC 향상도 제법 큰 편이고요. 클럭 게인까지 싹 다 더하면 거의 30%에 육박한다니, 와, 세상에, 이번 차세대 라이젠 존버해 오신 분들한테는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공개된 스펙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맏형인 7950X의 부스트 클럭이 5.7GHz고요. 캐시 용량 80MB의 TDP 170W로 699달러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등장했습니다. 기존 루머에서는 5950X의 가격인 799달러보다 한 100달러가량 오를 것이다,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리사수 박사님이 시장 경쟁을 아주 제대로 하실 모양이에요. 인플레고 뭐고 100달러를 후려친 699달러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둘째, 7900X. 맏형보다 부스트 클럭이 살짝 떨어지지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5.6에다가 가격은 549달러인데, 이건 기존 5900X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 거거든요. 요거는 살짝 좀 아쉬워요. 그리고 셋째, 7700X. 8코어 16스레드 구조이고 부스트 클럭은 5.4, 캐시 용량 40MB에다가 TDP는 105W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격은 399달러인데 기존 5700X의 가격이 299달러였다는 걸 고려해보면 얘는 100달러가 오히려 올랐어요. 물론 5700X가 너무 끝물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살짝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막내 7600X. 아무래도 막내다 보니까 부스트 클럭이 5.3으로 가장 낮게 세팅되어 있었고요. 7700X와 동일한 105W TDP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격이 299달러인데, 네, 전세대 가격에서 동결이에요. 아마 보급형 고민하시는 분들은 7600X를 가장 많이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임 성능, 과연 어떻게 확인이 됐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막내인 7600X가 경쟁사 최상위 라인업 12900K랑 대결을 펼칩니다. 자, AMD가 공개한 내용으로는 F1을 구동했을 때 7600X가 12900K보다 무려 11% 더 나은 게임 성능이 확인이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결 구도를 이렇게 설정했다 이거죠. 우리 막내가 너네 맏형 대가리 깬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 물론 AMD의 주장이고 게임 타이틀이 F1인 게 약간 뒤가 구리긴 하지만 어쨌든 막내로 맏형 대가리 깬 거, 이거 하나만큼은 임팩트가 진짜 엄청 강했습니다. 그리고 7950X, 이 친구는 전세대인 550X랑 비교를 해놨는데 가장 작은 차이가 있었던 보더랜드 3로 보면 6%,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었던 쉐어툼으로는 무려 35%의 게임 성능 차이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게임 타이틀마다 이 편차폭이 상당히 크고 가지수도 좀 빈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향상폭은 맞아요. 토탈 싱글 향상이 29%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성능 향상폭과 가깝게 평균적인 게임 성능도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믿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 그 정도로 높은 수치라서 솔직히 발표를 보는 와중에도 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작업 성능, 이거는 좀 많이 걸러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AMD 주장으로는
5000번대랑 비교하면 최대 48%의 작업 성능이 향상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뭐 VRA로는 12900K보다 7950X가 무려 57%나 더 빠르다. 뭐 이런 슬라이드까지 등장을 했었는데 이거 첨부된 각주를 좀 살펴보죠. 요거 조금 구린내가 납니다. 이 계산식이 맞으려면 일단 5950X랑 12900K의 작업 성능이 동타여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벤치마크 기준으로는 12900K의 작업 성능이 조금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AMD가 자기네 제품 자랑하는 그런 자리라서 좀 많이 유리하게 부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아쉽게도 이번 라이젠 7000 시리즈 DDR4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사수 박사가 젠4 언급할 때만 해도 DDR5 지원한다고 했지 DDR4 지원을 안 한다고는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쩌면 발표 시점에서 DDR4의 사용 여부가 이 깜짝 발표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쉽게도 공식 슬라이드에서는 DDR5만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DDR4와 5의 혼용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다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메모리 오버클럭과 관련한 새로운 용어 X4의 등장입니다. AMD 주장대로라면 X4 테크놀로지의 채용으로 FHD 기준 11%의 성능 향상, 그리고 기존보다 더 낮은 메모리 레이턴시 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반복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AMD 주장이에요. 예전부터 라이젠 메모리 오버클럭이 매번 인텔과 비교되다 보니까 이번엔 아예 발표의 일부를 이 관련한 내용으로 짜오신 것 같은데,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이 패를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요, 루머로 들려오는 인텔 쪽 메모리 오버클럭보단 이미 수치가 좀 낮아요. DDR5 6400이 언급이 됐는데 인텔 쪽은 이미 뭐 7200, 뭐 그리고 스위스 스팟이 6800이다, 이런 말까지 들리고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 네, 오늘 공식적인 일정이 몽땅 다 확인이 됐습니다. 라이젠 7000 시리즈의 출시는 9월 27일, 그러니까 구입이 가능한 날짜를 표기해 놨고요. 아마 성능 공개 시점은 이 구매가 가능한 날짜보다 하루나 이틀 정도 빠른 9월 25일이나 26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드 관련 일정도 공개가 됐는데 X670 보드는 9월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B650 보드의 경우에는 10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도 상위 라인업부터 시장에 공급하고 그 이후에 보급형 라인업들을 공급한다는 그런 전략인데 뭐 예전에도 비슷한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AMD가 실제로 공개한 내용들인데 우리나라의 실제 유통 가격 분석, 예측, 그리고 경쟁사인 13세대 루머 가격 분석까지 제가 추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 옆에 나가고 있는 게 AMD 라이젠 그리고 7000 시리즈 공식 가격과 가장 최근자 루머인 인텔 13세대 가격 루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본 결과예요. 그리고 아마 시장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풀릴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제가 같이 표기해봤습니다. 일단 7950X가 예상외로 저렴하게 나온 건 맞는데 지금 환율이 진짜 개박살난 상황이에요. 699달러가 송금 환율 기준 95만원이고요. 여기에 부가세 좀 더해보면 100만원이 그냥 넘습니다. 만약 진짜 초기에 저렴하게 풀린다고 해도요, 99만원 정도가 미니멈이고 그 용산 프리미엄 아시죠? 그거 좀 얹어지게 된다면 108만원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환율이 안 좋다라는 건 7600X 같은 막내로 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싸게 나와도 43만원, 그리고 조금 비싸게 나오면 47만원까지 봐야 되는데 루머상으로 들리는 이 보드값들 진짜 미친 수준이기도 하고요. DDR5도 아직 많이 비싸요. 따라서 이 플랫폼 전체 구축 비용은 사실 좀 많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경쟁사 인텔은 코어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12900K랑 똑같은 코어와 스레드를 가진 게 13700K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지금 막연히 AMD가 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 똑같은 이 양사의 16코어로 보죠. 그럼 인텔의 13700K는 72에서 한 79만원 정도로 예측이 되는데 이거 AMD는 7950X가 아무리 싸게 나왔다고 해도 99에서 108만원 정도라서 이게 제일 큰 걸림돌 같아요. 지금 뭐 물론 7950X가 스레드는 더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밝혀진 TDP라든가 뭐 AMD의 전력 효율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면 발열 측면에서는 당연하게도 AMD가 유리한 상황은 맞는데 그 고질적인 라이젠의 발열 밀도적인 부분 있죠.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더 낮은데 CPU의 최대 온도는 더 높았던 문제. 이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솔직히 AMD가 막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양사 모드에 해당하는 미친 보드값 상승.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PC 시장에 찬물을 제대로 뿌릴까봐 좀 제일 걱정이 돼요. 아니 대체 CPU보다 비싼 보드값은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뭐 블록 달린 보드 가격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루머로는 뭐 렌트리 보드도 60만 원이다 뭐 별 개 같은 소리가 다 들리고 있는데 제발 좀 적당히 좀 헤쳐먹었으면. 끝으로 이 9월 27일 날, 그러니까 라이젠 7000 시리즈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혀진 이 날짜 있죠. 네, 저희 K사존이 망원동에 위치한 Q스테이지 PC카페에서 이날 축제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로 유저분들 모시게 될 거고요. 7950X를 비롯한 이번 차세대 라이젠 반값 구매 이벤트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이 행사 많은 기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볼터님, 790X 잘 나온 것 같은데 가실 건가요? 민수야, 오늘 발표 나온 거 보고 결심을 했다. 형은 27일 날 Q스테이지로 간다. 왜냐면 방송해야 되거든.